안녕하세요. 블로그웍스 네이버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지 않고 진행하시면 프로그램을 100% 활용하기 어려우며 영상 끝에는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소식 및 끝까지 보신 분들을 위한 혜택도 제공되니 부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크게 전체적인 기능 소개와 각각의 세팅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까지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제일 처음은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로그인은 블로그웍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회원별로 API 키가 생성되며 크레딧 충전 시 API 키가 가입한 이메일로 전달됩니다. 이메일 및 받은 API 키로 로그인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 창이 실행됩니다. 맨 위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부터 설명드리면, 프로그램은 신규 기능이나 버그가 수정되어 업데이트를 진행할 시 무조건 새로운 버전을 다운로드 하셔야 하는 구조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업데이트 버튼은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 활성화되며 다른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이 걸리기에 꼭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면 다시 다운로드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기에 앞서 우선 기본적인 세팅들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계정 및 키워드 세팅, 두 번째는 컨텐츠 내용을 어떤 구성으로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컨텐츠를 생성할 API 키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GPT와 카카오 API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결과물을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계정 및 키워드 세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계정을 세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내에서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엑셀에 미리 계정 정보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각각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프로그램 내에서 계정 등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계정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탭에서 유저네임에 네이버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에 네이버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횟수와 최종 발행 일시는 자동으로 설정되니 놔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정 설정은 끝났습니다. 추가로 계정을 더 늘리고 싶으시다면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서 더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지우시는 것도 선택된 계정을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편하게 지우실 수 있습니다. 꼭 그리고 이제 진행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계정을 수백 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씩 입력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에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어있다고 가정하고 진행했을 때 계정 추가를 눌러서 새로운 탭을 하나 생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탭에 아무런 정보를 하나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계정 정보를 등록할 엑셀 파일을 하나 생성해 줍니다. 저는 임시로 유저 인포라고 지정하고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완성된 파일을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 아까 설정했던 유저 네임 아무렇게 된 것이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네이버 계정 아이디를 다 넣어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대충 한번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1 그리고 네이버 패스워드 이렇게 해서 쭉 긁어서 저장을 했고요. 가져오기를 통해서 방금 만들었던 유저 인포를 가져오면 이렇게 빠르게 네이버 아이디 계정 세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를 한 뒤 저장할 경우 엑셀 파일도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단 이때 엑셀 파일이 켜져 있다면 프로그램 덮어쓰기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니 꼭 엑셀 파일은 종료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아이디 1 이렇게 되는 걸 아이디 100으로 바꿨다 치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방금 이제 설정했던 엑셀 파일을 다시 확인해 보면 자동으로 10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켜져 있을 때 제가 1000으로 바꿔서 저장을 한다 치고 이제 여기선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이 꺼질 수도 있으니까 엑셀 파일을 꼭 종료하시고 저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저장을 눌러보고 다시 켜본다면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등록은 마무리되었고 발행 횟수와 최종 발행 일시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발행 횟수는 블로그 계정별로 오늘 발행한 글이 몇 개가 되는지 카운팅한 것입니다.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 발행 일시는 마지막으로 포스팅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키워드 세팅입니다. 키워드 세팅은 계정 정보 세팅과 유사합니다. 역시나 키워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프로그램 내에서 키워드를 추가를 통한 방법과 그 다음에 엑셀을 통한 가져오기 방식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니 건너뛰고 색다른 버튼이 하나 지금 보일 겁니다. 바로 롱테일 키워드 변환이라고 적힌 버튼인데요. 버튼은 현재 등록된 키워드를 롱테일 키워드로 변환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예시로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져오기를 통해서 키워드를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기를 했고요. 롱테일 키워드 변환을 눌러주면 잠시 좀 기다린 다음에 기존 키워드들이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GPT API 키 세팅이 완료된 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나오니 조금만 더 영상을 시청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지금 기존의 짧은 키워드들을 조금 더 긴 키워드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필요하신 만큼 사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좀 필요 없다 싶으신 분들은 기존 본인 키워드 가져오기를 통해서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 부분까지 완료됐다면 다음으로 컨텐츠 세팅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총 3가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세팅, 이미지 세팅, 테더리 세팅. 각각 옵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세팅 부분입니다. 우선 하루 블로그 발행수 옵션은 앞전에 계정 등록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계정당 하루에 발행할 글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1개에서 최대 10개까지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이 기능에 대한 디테일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중간에 발행이 실패해서 건너뛰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발행 횟수가 다 채워진 계정들은 다음 키워드를 쓸 때 해당 계정을 넘어가서 글을 씁니다. 즉, 한 번 발행 버튼을 눌렀다면 못 쓰는 키워드는 있어도 놓치는 계정들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발행 횟수를 2개로 하고 대부분의 계정이 잘 발행되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중간에 한두 개, 1 또는 0 이런 식으로 발행이 실패한 계정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프로그램을 쓰셨던 분들은 여기서 저 계정만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여기 계정들을 따로 돌려주셨을 텐데, 이 블로그웍스 프로그램은 다음 키워드가 자동으로 오늘 할당량을 못 채운 계정들을 선별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어떤 계정들이 발행을 실패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쭉 키워드가 발행되다가 이제 이 네이버 아이디 4번에 대한 발행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오늘 하루 발행 횟수를 채웠으니까 6번으로 건너뜁니다. 그리고 8번으로 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쭉 돌았을 때 다시 봤더니 이제 또 8번만 비었네 했으면 다시 8번을 한 번 더 발행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행 횟수의 기준은 당일 24시까지가 기준이며 다음날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다시 0으로 초기화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발행 최종 일시가 전날 11시 7분 50초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보면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그램 다시 켰을 때 지금 최종 발행 일시가 전날로 돼 있는 것들은 이제 다시 0으로 초기화됐고요. 발행 일시는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다시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다시 포스팅이 됐을 때 또 업데이트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무시는 하셔줬고요. 지금은 구조를 저렇게 짜뒀지만 추후 업데이트에는 명령시에 자동으로 알아서 포스팅하는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내가 오늘 세팅한 계정들과 발행 횟수를 모두 채웠다고 가정했을 때 더 이상 포스팅 멈추는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 다시 다음날 00시가 되면 다시 발행 횟수를 초기화해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계정과 키워드 그리고 기타 세팅들이 끝났을 때 한 달간 방치해도 전원이 꺼지지 않는 이상 프로그램이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화 구조가 완성됩니다. 해당 기능은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그동안은 이제 매일 발행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섹션 수 옵션입니다. 섹션 수 옵션은 발행되는 글당 얼만큼의 글을 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현재는 각 섹션당 최소 250자 이상이 나오도록 세팅되어 있으며 섹션당 글자 수는 대략 300에서 400자 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얼만큼 발행할지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의 구조를 설명드리면, 이 프로그램은 챗GPT와 카카오의 칼로라는 AI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정한 키워드가 너무 엉뚱한 키워드일 경우에, 즉 챗GPT에서도 답변이 안 나오는 키워드일 경우에는 컨텐츠 발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약하면 키워드별로 생성되는 글자 수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글을 뽑을 건덕지가 너무 적은 키워드의 경우에는 섹션 수가 크다면 발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10V 콘센트라는 키워드로 글을 쓴다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콘텐츠의 양은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이걸 섹션 수를 110으로 하고 돌리면 GPT에서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현상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정보들을 크롤링하여 챗 GPT가 거의 무조건 발행하도록 만들어두긴 했습니다. 그래도 간혹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섹션 수를 선택하는 것도 유효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체감상 6개의 섹션 수가 가장 발행 빈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자동 발행 옵션입니다. 이건 네이버 블로그에 업로드하지 않고 원고만 뽑고 싶다고 했을 때 5%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보통 그냥 원으로 놓고 쓰시면 되는데 5% 했을 경우에는 네이버 세팅에서 계정 정보가 잠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이버 지도 등록인데요. 이거는 이제 뒤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동 태그 생성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키워드에 적절한 태그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달아주는 기능이며 최대 5개까지 태그가 달리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미지 설정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포스팅 이미지 선택, 컨텐츠 내 이미지 삽입, 이미지 생성수 조절입니다. 포스팅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하는 이미지의 포스팅 이미지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어떤 키워드로 만든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 위에 반투명 레이어를 하나 치우고 거기다가 키워드를 적어놓는 심플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 포스팅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설정되게 해두었으니 포스팅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로 된 글을 원하시면 ON으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내 이미지 삽입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말 그대로 컨텐츠 내에 이미지를 얼마나 넣을지를 의미하며 그 개수는 1개에서 15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더링 사용 여부입니다. 테더링 사용을 ON으로 하면 글을 하나 쓸 때마다 자동으로 테더링을 변환합니다. 테더링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ADB 환경 변수 설정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따로 매뉴얼을 만들어 두겠습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세팅인데요. AI를 활용하기 위한 API 키 생성과 저장 경로 설정입니다. API 키 생성 부분은 영상으로 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매뉴얼을 따로 만들어 줄 테니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 경로는 생성된 글과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폴더 찾기를 통해서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폴더를 지정해 주셨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우선 키워드 이름을 폴더 이름으로 해서 그 안에 이미지스와 텍스트로 된 폴더가 생겨납니다. 각각의 폴더에 이미지와 글이 저장되는데 글 같은 경우는 2가지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차이점은 HTML 태그가 붙었냐 안 붙었냐로 나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HTML 태그를 사용하는 방식이 안 돼서 의미가 없지만 워드프레스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를 추가로 운영하신다면 HTML 태그가 달린 원고를 사용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빠르게 글을 쓸 수 있으니 추후 활용 방안으로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는 정해진 엑셀 파일 양식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엑셀 양식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링크에 같이 첨부해서 넣어둘 테니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되며 사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맵이라고 되어 있는 열에 넣고자 하는 장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는 동일한 이름으로 검색되는 주소가 있을 경우 가장 상단에 오는 주소를 가져다 쓰니 구체적인 지명을 입력해 주셔야 원하는 장소로 등록됩니다. 그 옆에 스타트 키워드는 네이버 지도 등록 장소를 여러 개로 하셔서 쓰실 분들을 위해 만든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를 이렇게 지금 6개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뒀다고 하고 나는 장소 4부터 네이버 지도를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 장소 4를 스타트 키워드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첫 포스팅 글에는 장소 4가 네이버 지도에 등록되며 그 다음 글에는 장소 5, 그 다음에는 장소 6, 그리고 다시 장소 1이 네이버 지도에 순차적으로 장소들이 등록됩니다. 장소를 하나만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장소 1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신 다음에 스타트 키워드에도 마찬가지로 장소 1만 등록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모든 세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실제 시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키워드를 넣고 테더링 연결 후에 프로그램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제가 배속으로 돌릴 테니까 참고해서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시연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컨텐츠 구성은 이미지, 텍스트 모두 가운데 정렬을 하게 뒀으며 대복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용구가 나오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구성을 스탠다드 구성이라고 했을 때 추후에는 유저 커스텀으로 여러가지 타입의 컨텐츠를 뽑을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가령 이 목차 부분에 있는 이 숫자를 없앤다든가 혹은 말투를 네이버에서 이제 블로그 일반적인 말투처럼 친근하게 바꾼다는 방식으로 말이죠. 시연까지 마무리하였고 설명드릴 것도 다 드렸으니 마지막으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블로그웍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1대1 문의로 회원가입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확인 후 5만 크레딧을 추가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단톡방 링크는 API 키 확인 메일 하단에 링크와 같이 참여 코드가 나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단톡방은 이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도움이 되는 정보 커뮤니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 매뉴얼 영상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